네, 오늘 FOMC 결과가 발표된 날인데요. 금융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 오늘 5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1.3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32,200선에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에 3% 안팎으로 오르는 등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62%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4,000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4.06% 상승한 12,03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FOMC가 발표되고 나서 이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위험 선호 심리로 이제 가파르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위험 자산이 이 FOMC 결정을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이고요. 오늘 이제 국제식 금융시장 동향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bp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2.78% 나타냈습니다. 오후 3시 무렵에요. 거의 지금 10년물 레벨이 4월 말 이후에 최저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2년물 또한 2.98% 나타내면서 3% 아래로 내려갔고 또 이제 지난달 초에 이후에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FOMC 이후에 달러화 지수가 급반락을 하면서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0.6%가량 떨어지면서 달러 지수가 106.3 수준을 마감 무렵에 나타냈습니다. 이제 달러가 조금 이 초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가는 이제 전장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FOMC와는 별도로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관련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쪽에 이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4% 오르면서 배럴당 97.2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이 올랐고요. 이더리움도 15%가량 급반등을 했습니다. 7월 FOMC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두에서도 많은 분들이 75bp 또 인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호재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준은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달에도 75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2.25에서 2.5%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었는데요. 2달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 모습입니다. 이로써 연준은 이제 지금까지 4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긴축 기조에 접어들었고요. 당시 25bp를 인상을 했는데요. 5월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50bp 빅스텝 인상을 했고요. 6월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했습니다. 7월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100bp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이 전보 스텝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달과 동일한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 범위가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인 2.25%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2년 반 만에 오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국내 증시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75bp 인상이 단행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시장의 예상만큼 이제 그대로 움직여줬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제 75bp 인상을 거의 70%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지난 75bp 인상이 상당히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줬던 반면에 오늘은 이제 시장을 놀라게는 하지 않은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75bp 인상이라는 것이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기는 하지만요. 시장이 충분히 이를 선반영하고 있었고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주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FOMC가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성명문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조금 투자자들이 안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FOMC 성명문을 발표한 데 따르면 이제 12명의 위원 그리고 연준 의장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75bp 금리 인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난달에는 에스더 조지 총재가 50bp 인상을 주장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만장일치 결정이 되었고요. 100bp 인상을 주장한 위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성명문에서 향후에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위원회는 2%의 인플레를 다시 2% 아래로 내리는 것에 강하게 전념하고 있다라는 인플레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지금 지난 5월에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에 관련한 이 별도의 문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QT에 대한 이 자세한 사항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계획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어가겠다. QT 또한 그대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는 탄탄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인플레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이 FOMC 성명문에서 지난달과 좀 달라진 부분이 경기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소비 지출과 생산 지표가 최근에 좀 둔화했다, 약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전에는 없던 이런 경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집어넣었고요. 또 이제 대외 평가에서도 지난달에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제 여파 등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이 대체로 예상이 되면서 파월과 이 위원회가 9월에 FOMC 금리 전망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주는지가 또 다른 굉장한 중요한, 어쩌면 금리 인상 폭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파월의 기자 간담회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이 상승폭을 확대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멘트를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의장은 다음 FOMC, 이제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요. 9월에 FOMC 열리게 되는데요. 다음 회의에서도 이제 또 다른 큰 폭의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unusually larg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 25bp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3배의 속도로 이거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비정상적인 이렇게 빠른 금리 속도가 다음 회의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고 또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고 나서 연준은 이제 기존에 25bp씩 인상한다는 이런 문법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기민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평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정해놓고 하거나 또 사전에 강력한 가이던스, 어떤 예상 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와 그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회의마다 이 정책 금리 폭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큰 움직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포인트 인상이라는 카드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좀 시장이 주목을 한 포인트는 이것보다는 파월이 이어서 설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회의마다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좀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연말까지 금리를 3.3%에서 3.5%까지 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어떤 강력한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이 긴축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은 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프론트 로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매 FOMC마다 어느 정도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금리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후에 예정된 금리 인상 폭까지 앞까지 당겨 쓰는 이런 프론트 로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분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금리 인상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예전보다 상당히 앞으로 이제 앞당겨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당겨진 금리 인상 효과로 이제 인플레가 완화가 되고 있다,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나온다면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은 이제 75bp 이번 75bp 인상과 그리고 9월 그리고 연말까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이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선제적으로 지표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차지표 축소에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QT를 진행을 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시장이 아직 QT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시장의 어떤 교란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목표가 지금 이런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이고,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이 연준의 목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연준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오늘 한번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7월 FOMC 그리고 파월의 멘트가 다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친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시장에서는 최악을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상당히 좀 어떤 안도감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FOMC에 대한 전문가 평가인데요. 오한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드 모야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기나긴 긴축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을 보여준 FOMC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9월에 지금 7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9월 인상이 다음 이슈가 되는 셈인데요. 9월에 또 다른 큰 폭 인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FOMC와 파월 의장의 멘트가 이 시장으로 하여금 긴축의 끝이 보일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제공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에는 이 랠리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증시가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하는 이 지표 어떤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이 긴축의 어떤 이 암흑과 같은 긴축의 시절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이 오늘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2.5%로 그 연방기금리 상단 금리가 올라왔는데요. 이 수준이 이미 중립금리 범위에 도달을 한 수준입니다. 중립금리라고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립금리 수준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이미 접어든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온 이 금리의 인상 속도가 이제 또 더 이상 여기 수준에서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좀 자극이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명목적으로 금리가 페드의 장기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연준의 정책도 조금 더 중립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FOMC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은 그 뉘앙스가 미묘하게 변화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워낙 시장에서는 최악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포인트 인상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전의 내러티브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75에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러티브에서 이번에는 75bp 올렸지만 땡겨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조금 바꿔주면서 사실상 같은 75bp지만 이 뉘앙스의 미묘한 변화가 조금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른 전문가들 멘트인데요. 이제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 FOMC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명문이 아주 마음에 이제 안정을 주는 성명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FOMC뿐만 아니라 어닝도 시장 예상보다 좀 괜찮았고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까 우려한 것보다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FOMC가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었는데요. 크레셋 캐피털의 전문가는 FOMC가 예상에 부합을 했고 또 고무적이었고 또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준이 이런 정책 결정을 미리 잘 소통했던 어떤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EPS라든지 매출 측면에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수준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MS와 알파벳 같은 경우 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요.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제 좀 까보니까 내용이 좀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것이 이제 월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핵심 사업인 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라든지 오피스 365 이런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구글도 이제 좀 여러 거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좀 이제 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이 매출 복원력이 탄탄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핵심 사업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지금 뉴욕 증시 이런 대형 거대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는 뭐 FX 손실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장의 우려도 상당히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마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장에 겁을 한번 줘 놓은 상태였죠. FX 때문에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요런 점이 좀 과도한 우려로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웨드부시의 댄 입스 애널리스트가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적이라는 양파를 까보았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와 이 상업용 사업이 상당히 괜찮았다, 단단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선반영이 참 좀 재밌는 이 증시에서 항상 좀 재밌는 게 선반영이라는 것 같은데요. CNBC 분석에 따르면 지금 주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같은 경우에는 EPS 부진이라든지 매출 미스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의 매출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까지 이미 좀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이 빅테크가 정말 대학살 수준으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던 거에 대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펼쳐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25%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빅테크 성적이 정말 안 좋은데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52% 하락을 하면서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부진한 연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43%가량 내렸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30% 연간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31% 그리고 27%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그나마 좀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애플은 연간 이제 15%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어제 실적 미스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NBC가 보도한 21개 투자은행 모두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투자 전망을 떨어뜨린다든지 하향 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월가 알파벳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49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45명이 매수에 상응하는 등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은 이제 중립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목표 주가가 $144 수준입니다. 이제 어제 나온 빅테크와 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닝과 이 매출 측면에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EPS 같은 경우 $2.4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가 $2.59였는데요. 지금 약간 뭐 1센트 정도 좀 10센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좀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 낙폭이 크진 않고요. 매출도 288억 달러, 288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89억 4천만 달러인데요. 여기에 비해서는 소폭 부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처럼 이 내일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또 지난 실적도 이제 좋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주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외 시장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3%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른 회사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보잉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보잉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잉 같은 경우 올해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가 이제 오늘 3% 이상 올랐고요. 또 이제 호텔 체인이죠. 힐튼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힐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뭐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 그 영향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돌아오면서 지금 실적이 오히려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을 했고요. 오늘 힐튼 주가는 5%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당히 주가 전체적으로 잘 나오면서 sektor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기술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요. 4%에서 5%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제히 큰 폭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실적 호조의 힘을 얻어서 각각 6% 그리고 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종목 중에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 5%에서 6% 상승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미국 상원이 이제 칩스 플러스라는 법안을 찬성하면서 가결을 하면서 이 법안 가결 소식이 반도체주 전반에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제조에 대한 이 연구와 투자를 하는 이런 법안인데요. 이 법안 통과되면 2,8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연구 버젯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원에서 또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 대규모 투자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법안에 이제 반도체 투자 촉진 법안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527억 달러의 투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주 일제히 랠리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엔비디아를 매수한 거에 관해서 이제 좀 이슈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400만 달러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고 또 이로 인해 34만 불 이상의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오늘 뭐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메타가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5%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 내일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요. 3%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 발표됐는데요. 좀 혼재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지난 6월 내구재 수주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구재라고 하면 이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이런 제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9%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전월치보다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부동산 관련 지표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제 치솟으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모기지 신청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제 지난 6월에 계약에 들어간 주택 판매가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에스크로가 오픈된 펜딩된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8.6% 하락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을 하고 또 하락폭도 8%대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또 FOMC가 끝나긴 했지만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 2분기 GDP를 기존에는 마이너스 1.6%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는 나은 수준인 마이너스 1.4%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0.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이제 GDP 수치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내일 나오는 수치는 이제 제일 가장 먼저 나오는 속보치입니다. GDP 수치는 이제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수정이 많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도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GDP 지수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수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GDP 보고서, 즉 내일 나오는 이 속보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소금 한 알, grain of sal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감안해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일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됩니다. 내일 노동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되게 되고요. 또 빅테크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선 뉴욕 증시 최대 대장주인 애플, 가장 중요하죠.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인텔도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 화이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프론티어 그룹 등등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일도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